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시댁은 차로 2시간 걸리고 친정은 시가에서 1시간 더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다. 친정에 빨리 가면 안 되지. 더 이따 가거라. 그래서 항상 명절 당일에는 못 가고 명절 다음 날에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침 먹고 오전에 친정 가려고 준비하면 시어머니는 죽상을 하며 저희를 쳐다봅니다. 너네 저녁은 먹고 가는 거지? 아니요, 밤 운전은 힘들기도 하고 지금 가려고요. 친정 일찍 가서 뭐 하려고?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저녁 먹고 가. 안 돼요, 어머니. 그런데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제 신발하고 아이 신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제 거랑 얘 운동화가 안 보이는데요? 아, 그거? 더럽길래 좀 전에 내가 빨아놨다. 어머니, 친정 지금 가야 하는데 그걸 빨면 어떡해요? 남편은 그냥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장모님께는 내가 전화할게. 그런데 신우이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언니 아직도 안 갔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드라이기로 덜 마른 운동화를 말리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언니 왜 아직도 안 간 거야? 못 가게 하려고 운동화 빨아버렸다. 왜 그랬어 엄마? 내 아들이 걔네 식구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웃는 거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다. 명절인데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 좀 더 하고 가야지. 이럴 때 며느리 부려먹지. 언제 부려먹냐? 엄마도 예전 명절에 아침 먹고 외갓집 가자고 아빠한테 난리쳤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갈게요. 아들, 내일 가면 안 되겠니? 내일은 좀 그렇고 저녁만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곧 울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더니 너네 가버리고 나면 엄마 외롭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아가씨 있잖아요. 차 막히니까 지금 가야 돼요, 어머니. 엄마가 식당 예약도 해놨고 운동화도 다 안 말랐으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자. 그러자 신우이가 무슨 소리야. 그냥 빨랑 가 오빠. 언니,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시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엄마 외로워서 저러시는 건데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어디가 덧나냐? 모르는 소리 좀 작작해. 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라고 하시더라. 자기랑 우리 부모님이 노닥거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친정 보내기 싫다던데.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며칠 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엔 엄마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연휴 내내 제주도에 있을 거니까 언니도 이번 명절 푹 쉬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니 지끈거렸던 두통이 한 번에 싹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니네도 제주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하면서 울먹이시길래 남편 손에 든 휴대폰을 뺏어서 어머니, 저희 식구 여행 경비 어머니가 싹 다 대주시면 같이 갈게요 했더니 울먹이는 것도 멈추시고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여행을 떠났고 올해는 신우이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난다길래 혼자서 만세를 불렀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9년차인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은 싸운 후에는 일방적으로 입을 닫고 도통 말이 없습니다. 싸웠으면 풀고 화해를 해야 하는데 잠수를 타버리고 연락도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싸운 후에는 연락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과금, 가스비는 자기가 직접 내는데 이것도 안 내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할 얘긴 없어도 공과금이랑 생활비는 입금해줘야지. 생활비 입금 안 하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무시하며 주말에 집에 오지도 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 기분이 풀릴 때쯤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와서는 나 왔어. 지금 장난해? 미안해. 기분 풀어.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도 씻고 뭐 하자는 건데. 미안. 2달치 입금 안 한 거는 방금 입금했어. 뭐부터 할까? 저 설거지 내가 하면 되나?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면 청소를 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줍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싸울 때마다 이러니 열받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뭐가 불만인데? 아씨 그만 좀 해. 지겨워 죽겠네. 남편은 별일도 아닌 걸로 잠수를 타고 연락도 안 되더니 또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충당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빠가 생활비를 안 주네요. 공과금도 밀려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가 주라고 해야지. 친정에는 차마 말도 못하겠고 시댁에서도 모른 척을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물건을 당근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지른 골프채도 헐값에 팔아버리고 큰맘 먹고 사준 남편 명품 지갑이며 벨트, 신발, 그리고 낚싯대, 값 나가는 물건은 죄다 당근에 내다 팔았더니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생활비를 쓰고도 남아서 그 돈을 들고 애들과 함께 맛집으로 가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시켜서 애들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남편 없이 우리끼리 이 좋은 걸 먹으니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주말이 되니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는 민망하니 꽐라가 돼서 온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술 먹은 날엔 꼭 라면을 먹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맵찔이라서 매운 라면은 못 먹고 순한 맛 라면만 먹는데요. 남편이 너무 미워서 매운 라면에 청양고추를 팍팍 넣어 끓여줬죠. 술이 떡이 된 남편은 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국물까지 마시더니 헥헥거리면서 매워 밤새 화장실에 들락달락 거리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자기한테 혹시 청양고추 먹인 거냐며 화를 내길래 시치미를 딱 떼버렸죠. 그런데 애지중지하던 골프채가 안 보이자 내 골프채 못 봤어? 아, 그거? 내가 당근에 팔았는데? 뭐? 그걸 팔면 어떡해? 그게 얼마짜린데? 그럼 어떡해. 생활비도 안 주고 공과금도 안 주는데 그런다고 그걸 팔아? 자기 신발이랑 벨트, 낚싯대도 다 팔았는데? 뭐? 그걸 다 팔았다고? 어머니도 자기가 생활비 안 주는 거 모른 척 하시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너무하네. 내가 뭘 너무해? 당장 공과금 낼 돈도 안 줬으면서. 치사하게 진짜 그거 조금 안 줬다고 죄다 내다 팔아? 생활비 나중에 내가 다 주긴 하잖아.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됐다. 말을 말자. 남편은 또다시 한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생활비를 왜 안 줘? 그렇게 일방적으로 입 닫아버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잠수 타버리면 처자식은 못 먹고 살아?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빠 노릇은 해야지.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친정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네 내 딸하고 이혼하게.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그럼 애들만이라도 데려갈게요. 싸울 때마다 생활비 안 주는 남편 안 바뀌겠죠? 안녕하세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이고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누이가 셋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했지만 줄줄이 딸을 낳았고 결국 늦둥이로 아들을 갖게 되신 시어머니는 남편을 그렇게 예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찬밥 취급했고 결혼할 때도 시누이들이 신랑 축의금을 모두 챙겨갔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격이 둥글고 순둥순둥한 남편은 시누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옳게! 육전이랑 낙지 어딨어? 재료값이 비싸서 우리는 뺐어요. 엄마 제사상에 낙지랑 육전은 꼭 올려야지.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도 싸가야 하고. 장난 안 하고 상에 올리는 양보다 신우들이 제사 음식 싹 쓸어가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하려면 몸도 힘들지만 재료비가 후덜덜해서 올해부턴 빼버렸죠. 결국 순둥이 남편이 신우들 등살에 못 이겨 마트에 가서 잔뜩 사왔습니다. 제사 비용은 따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어찌나 바라는 건 많은지.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댁엔 총 9명의 조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 만원씩 챙겨줬더니 다들 고학년인데 10만원씩 챙겨줘야지. 만원씩만 준비해서 10만원씩 줄 돈은 없어요. 그럼 계좌 불러줄게. 입금해줘. 시누이가 남편을 불러 세우더니 쪼잔하게 만원이 뭐야. 조카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엄마 제사 음식 가지고도 그렇게 쪼잔하게 굴더니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 명당 10만원씩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신우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남편 하는 짓 보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렵게 사는 형편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다들 자가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누이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통장을 만들어서 지출할게요. 장남이 다 알아서 내야지. 동의 안 하시면 제가 차례 다 없앨 거예요. 누구 맘대로 없애? 그럼 아주버님이 제사 가져가시던가요. 그리고 애초에 다같이 제사 준비할 거 아니면 저 안 합니다. 옳게. 원래 제사는 그 집안 여자가 차리는 거야. 전 그것까지 모르겠고 다같이 안 하면 안 합니다. 애들 용돈도 저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줄게요. 저희 여유도 없고요. 강요하지 마세요. 다들 잘 들었지? 앞으로는 다들 며느리 뜻에 따라주도록 하거라. 그리고 니들이 가져간 축의금 말이다. 이자 쳐서 다 돌려줘라. 호균이 너 치사하게 아버지한테 말했어? 나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님. 누가 말한 게 뭐 중요해?
니들이 뭔데 축의금을 가져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시 토해내거라. 그런 게 어딨습니까? 자넨 빠지게.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 받아냈는지 통장 확인까지 할 테니까 니들 이자까지 쳐서 틀림없이 돌려줘라. 그렇게 해서 겨우 축의금은 돌려받았습니다. 아버님을 등에 업고 으름장을 놓으니 시누이들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호구 취급 당하고 아무 말 못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나고 결혼한 거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애기 아빠니까 참아야지 다짐하는데도 다시 돌아가면 결혼은 안 하고 싶어요. 오빠, 나 두 줄이야. 그때의 두 줄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잘했다. 지금부터는 항상 몸 조심하고 좋은 것만 먹어라.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과 친정에서도 축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셨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은 후 찾아온 아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임신한 거라서 걱정이 앞섰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감동이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힘들었는데도 세상 모든 게 아름답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젖어있던 어느 날 중기유산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였지만 두 번째는 중기라서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 오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만 울어라. 그렇게 울면 네 몸만 더 상해. 자꾸 우니까 자기 몸만 더 힘들잖아. 얼른 기운 차려서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네가 빨리 기운 차려야 이 남편도 덜 힘들지. 아들 손주 보게 생겼다고 여기저기 자랑해놨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산부인과 원장님이 오셔서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원장님, 면담 신청해도 될까요? 아이 자체가 문제여서 뱃속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은 겁니다. 며느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제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검사라도 받아봐라.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지. 나중에 할게요. 임신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시험만 하면 쌍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니? 몸조리 잘하고 보약도 지어줄 테니 시험관은 하지 마라. 퇴원 당일 정말 성공했어? 고생했어. 창하다 내 딸.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큰시누이가 난임으로 시험관을 했는데 시험관 2차 만에 임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원 후 집으로 향했고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런 소식 올케한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나 임신했어. 시험관 2번 만에 성공했는데 올케한테는 축하해달라고 말 못하겠네.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고 엄마가 나 임신 성공했다고 이것저것 준비했다고 하니까 와서 맛있는 것 좀 먹고 가. 형님, 임신 축하해요. 지금은 입맛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전 못 갈 것 같고 남편만 보낼게요. 다음에 볼 땐 아기 옷 준비해서 갈게요. 시댁 단톡방에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밝게 웃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임신 축하 선물들. 임신 축하해. 오늘 못 가서 아쉽네. 둘째 시누이도 축하글 올리고 난리인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시댁은 저라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 너무 서러워서 조용히 시댁 단톡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왜 단톡방 나갔어? 왜 나갔냐고? 적어도 오빠는 내 심정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웃음이 나와. 나도 마음은 안 좋지. 그 누나가 어렵게 아이 가진 건데 축하는 해줘야지. 축하? 좋지. 친정엔 전화만 해도 눈물바람이셔. 근데 오빠 식구들은 내가 뻔히 보고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런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동영상 올리고 하우 좋아할 수가 있어.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어?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몸은 괜찮니? 아니요, 안 좋아요. 그러게 집에 와서 맛있는 것 좀 먹지 그랬니? 네 시누말이 습관성유산 검사를 해보면 좋다는구나. 네 몸이 정상이 아니니 자주 탈이 나는 거 아니겠어? 네 시누이 다니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니? 어머니, 제가 퇴원한 지 한 달이라도 됐나요? 저 퇴원하고 집에 온 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왜 계속 검사하라고 하세요? 제 몸이 문제라고 믿고 싶으신가 본데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저한테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갑자기 화를 내냐? 난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제 생각이요? 제 생각하신 거라면 남편한테도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겠죠? 제 몸이 문제가 아니냐고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끝까지 못 믿고 다른 병원까지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검사 받아보고 남편도 검사 받아볼 테니까 제 몸이 정상이면 더 이상 제 탓하지 말아주세요. 참나. 내가 언제 네 탓을 했다고 그러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평소에 안 하던 말대꾸를 다 하고 너 얼른 쉬어야겠다. 한 달이 지나서 시누이 다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저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습관성 유산 검사도 다행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검사를 했는데 남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대로 알려드렸는데
그거 잘못된 검사 아니냐? 내가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유기농으로 얼마나 잘 먹이고 키웠는데. 검사 받으라고 하셔서 검사 받고 남편 문제라고 알리려는데도 못 믿으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뭐야? 그럼 내 아들하고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그렇게 하자. 내 아들이 세장가 가서 바로 애 생기면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겠네.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전 어쩔 수가 없다고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여기서 이혼이 왜 나오죠? 혹시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혼하라니까 겁나냐? 이봐, 네가 문제가 있었네.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너무 속상하니까 더 이상 어머니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으니까 그만 가주세요. 나보고 나가라고?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를 없구나. 나가라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대먹지 못한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씨를 말리려 들어? 가라고요. 가면 될 걸 아니냐? 더러워서 안 온다. 시어머니는 신발장에 올려둔 화분을 깨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도 흥분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니 이해 좀 해다오. 10만 원 보낼 테니 소고기 사 먹고 없던 일로 하자.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으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했던 말씀, 하셨던 행동들. 저 절대 못 잊겠어요. 이게 왜 깨져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다더니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화로 한바탕 했습니다. 엄마! 욕도 하시고 화분도 깨고 얘 다 무슨 짓이야? 남편은 나와 시어머니와의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혼해라. 해도 못 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9년 후. 아니, 저것이 애를 낳았어. 소식 듣긴 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난 애 둘 키우면서 잘 지내지. 오빠는? 재혼했는데 헤어졌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근데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 내가 문제여서 애 못 낳는 건데 엄마가 또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됐어. 어머니는 여전하시네.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이제 모른 척 해줘. 그러자 잘 살길 바랄게. 며칠 후 전 남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이 둘씩이나 있던데 쌍둥이니? 그래서요? 무슨 용건인데요? 애들이 몇 살이니? 그건 왜 물어보세요? 너 이혼하기 전에 시험관 한번 했잖니? 혹시 유전자 검사는 해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도 그렇고 내 아들 애인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애 못 낳아서 또 이혼시켰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애 못 낳는 거 이제는 인정하셔야죠. 헛소리 하실 거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내 아들 애가 분명 많은 것 같은데? 니들 헤어지고 태몽도 껐어. 그것도 쌍둥이 태몽. 노망 났어요? 우길 게 따로 있지. 미쳤냐고.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미친 할망구가 우리 애가 자기 애래. 뭐? 전화 바꿔봐. 저기 내가 오해했네. 다신 전화하지 않으마.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어서 오세요. 휴대폰 바꾸시게요? 네, 휴대폰이 깨졌는데 깨진 김에 바꾸려고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번호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9년째인 40대 맞벌이 여자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이혼 가정인 것도 싫지만 수준이 맞아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하면서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축하합니다. 갑자기 임신 임신을 사주입니다. 하게 되었고 남아 선호사상이 있으셨던 시부모님은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오신 시부모님이 돈봉투를 주시면서 처음 꺼내신 말씀은 내 손자 생각해서 주는 거야. 남은 돈은 네가 쓰지 말고 애한테만 써라. 알겠니?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장만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계산적이고 냉정하셨습니다. 그 집 그냥 준 거 아니다. 내 덕에 네가 호강스럽게 사는 줄 알아. 앞으로 효도하면서 밥도록 해라. 없는 것이 염치라도 있어야지. 앞으로는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 왔어. 주말에는 항상 찾아뵙고 보양식도 직접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면서 효를 다하려 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시부모님은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명절에는 전날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음식장만 하고 시댁 식구들과 시고모는 거실에서 놀고 저는 밥 차리고 과일 깎아 날랐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이 손은 너 따모하고 설거지를 영석이가 하고 있냐? 밥도 못 먹었는데 제가 해야죠.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하마. 엄마가 왜? 밥 먹고 올케가 하겠지.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지.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시댁에 와서 딸같이 굴면 안 되지. 지부무한하게 왜 그래? 이 시아버지가 좀 괴팍한 구석이 있어. 그러려니 해. 영주야, 지부 편하게 밥 먹게. 네가 설거지해. 그렇게 해서 겨우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저와 저희 집안을 항상 무시하셨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주를 드시더니 내가 갑질 썰어서 잘못되면 네가 병수발 들어라. 어디 아프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일 생기면 민준이 애미가 간병해라.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나도 병수발 들기 힘들어. 젊은 며느리가 간병해야지. 늙은 애미가 해야 되겠니? 그럼 누나가 하는 건 어때? 왜 네 와이프더러 병수발 들라니까 아까워? 나도 집에서 할 일 많아. 네가 회사 관두고 하면 되겠네.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대답을 해야지. 딸처럼 굴지 말라셨으니 아버님 아들 딸한테 간호 받으세요. 저는 며느리 도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양병원 좋은 데 많은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요양병원? 부모가 병들면 수발 드는 게 며느리야. 저희 친정엄마 아프실 때 남편이 간병한다고 하면 저도 그때 시부모님 간병하겠습니다. 귀한 내 아들이 왜 네 엄마 병수발을 들어? 병수발은 네 집 며느리가 들어야지. 시아버지가 간병해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말댔고야? 그때 측기가 올라오신 시고모님이 남의 집 귀한 딸이 이 집 종년이야?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하게? 그리고 올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부엄마 돌아가시 전에 나 혼자 병간호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좋은 세월 다 보냈잖아. 친딸도 자기 부모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켜준 건 사돈인데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엄한 귀한 딸한테 병수발을 들래? 심보가 아주 못됐네. 못됐어. 하시며 호통을 치시니 시가 식구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신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프기 전 몸 상태가 좋으셨던 시아버지가 그 후로 회복이 안 되자 시어머니는 간병을 거부하셨고 결국 남편과 함께 요양병원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 사진을 카톡으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올케, 문 열어.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병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지. 이 시아버지는 요양병원 싫어하신다. 내가 시부모한테 집 받았으면 시아버지 간병쯤은 100번이라도 하겠다. 니들 집에서 간병하면서 그렇게라도 네가 그 빚 갚아야지. 네 시아버지도 그걸 원했고 그 집 저한테 해주신 건가요? 어머님 아들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빚 갚으라고 하세요?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남의 손에 맡겼다가 아버지 어디 부러지기라도 하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며느리가 떡하고 있는데 돈 줘가면서 간병인 쓸 일이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면 저 이 집 며느리 아니잖아요. 제가 간병할 필요도 없고요. 올케 미쳤어? 그럼 아빠는 누가 간병하는데? 아버님 핏줄인 형님이 직접 간병하세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식구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랑 다시 얘기하자. 누나랑 엄마도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왜 얘한테 사과를 해야 되니? 나 이혼당하면 엄마가 애 키워줄 거야? 뭐야? 우리 식구들 때문에 이 사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누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사람 있어? 밥도 편하게 먹게 해준 적 없잖아. 맨날 구박이나 하고.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생각할수록 내 아들이 너무 아깝고 우리 집안이랑 너무 급이 안 맞으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건 사실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너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다오. 그리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네가 힘들긴 힘들었나 보구나. 니들 아버지는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 쓰자. 사진 보니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올케가 해야지. 올케가 아버지 간병 안 하는 건 용납 못해. 아, 귀한 내 손주 애미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니. 이혼하면 네 동생 호래비밖에 터대니?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갈 때 한 번씩 같이 찾아뵙고 며느리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주 저를 불러내 부려먹던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부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낸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 소영이와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부케를 받기로 해서 소영이에겐 부케 받을 때 이쁘게 옷 입고 오라고 30만 원 상품권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소영이가 갑자기 민정아,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남친이랑 싸워서 네 결혼식 갈 기분이 아니야. 네가 안 오면 어떡해. 부케 네가 받기로 했잖아. 그건 다른 애들한테 부탁해봐. 야,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니지. 나 이 기분으로 못 간다고. 뚝!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후엔 아예 연락 없이 지냈는데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걔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냥이라고 했지만 목적은 눈치챘습니다. 예상대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축하해. 그때 그 오빠랑 하는 거야? 맞아.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나올래? 밥 살게.
이 근처에 맛집이 없더라. 편의점 괜찮지? 뭐 내 결혼식에 올 거지? 와서 밥 먹고 가. 글쎄, 난 좀 바쁠 것 같네. 그러지 말고 꼭 와주라. 네가 내 베푼데 와야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결혼식 때 네가 부케 받는다고 내가 상품권까지 줬는데 너 이러는 거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 친구 별로 없잖아. 결혼식에 꼭 와주라. 사진도 꼭 찍고 가고 하면서 계속 불쌍한 척을 하면서 징징대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청첩장을 모바일로 띡 보냈더라고요. 야, 넌 명숙이한테 청첩장 보내고 밥도 샀다며. 왜 난 빼? 내가 결혼 전에 너 밥 산 거 잊은 건 아니지? 내가 그때 밥 샀잖아. 뭐?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은 거 말하는 거야? 내가 그날 너네 집에 가려고 택시 타고 간 건 계산해야지. 택시비에 조금만 더 보태면 밥값은 넘었겠다, 야.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결혼하기 10분 전. 친구는 계속 제가 오는지 체크했고 너 언제 와? 계속 친구의 연락을 받으면서 응, 가고 있어. 왜 안 오냐고. 거의 도착했어. 야, 나 이제 곧 입장해야 돼. 빨리 와. 다 왔어. 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에 야무지게 밥 한 그릇 뚝딱 해버렸네요. 그날따라 꿀맛이더라고요. 야, 너 왜 내 결혼식 안 왔어? 네 결혼식에 갈 기분이 아니어서 못 갔어. 친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부들부들 거리더니 이 미친이!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바로 톡을 보냈습니다. 미친은 너지.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 읽은 거 확인하고 바로 차단해버렸네요. 2년 후 우리 애기 이번에 돌잔치에 시댁복이 쪽팔리니까 꼭 와줘. 누구? 나야, 소영이. 안녕하세요. 임신 28주차 임산부입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누구 하나 제사 대신 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셔서 그 해로 제사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 먹자고 오라셔서 갔더니 대기 그릇을 꺼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포면 모르니? 책이 그리시잖니. 어머니 제사 안 지내시잖아요.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까 제사 다시 지내야지. 저는 제사 음식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요. 넌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니? 친정은 제사 안 지내는데요. 올해부턴 제사 지낼 거니까 잘 보고 배워둬라. 일주일 후 오늘 집에 좀 와야겠다. 왜요, 어머니? 왜긴 왜야. 오늘이 제삿날이다. 와서 얼른 음식장만 해야지.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날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차피 제사 날짜가 주말이라 따로 말 안 했지. 여행 취소하고 빨리 와라. 제사 날짜를 미리 말해주면 어디 덧나나요? 일부러 매기려고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과 시동생이 술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료 손질을 하다가 새벽에 장 보고 왔더니 피곤하다. 한숨 자야겠다 하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나머지 재료도 씻고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깨웠는데 자는 척을 하시는 건지 여러 번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잠깐 앉아있었더니 시동생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형수님, 엄마 좀 많이 도와주세요. 몇 년 전까지 엄마 혼자 제사 준비 다 하시고 설거지도 도맡아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수술하시고 제사 없앴다가 이제 겨우 다시 제사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지금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형수님이 옆에서 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사지 멀쩡한 본인이 직접 도와주면 될 일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다 하실 동안 왜 안 도와드렸어요? 저기 설거지 쌓인 거 보이시죠? 저거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설거지를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안 일어나면 알아서 전도 붙이고 생선이랑 고기도 쪄놓고 해야지. 뚱하게 앉아서 뭐하고 있니? 그러자 남편이 엄마, 은영이 고생시키지 마. 그게 무슨 고생이야? 1년에 몇 번 조사님께 예의 차리는 게 무슨 수고라고. 수고지 그럼. 수고가 아니야? 물 한 잔 떠놓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 음식 누가 다 만드는 건데 그렇게 쉬우면 아버님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 여보가 참아.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지 말라고 따로 말씀 잘 드려볼게. 저는 동그랑땡 조금 붙이고 나니 다리도 저리고 배도 땡기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느려 터져서 다음 제사는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니?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어머니. 이 집 남자들도 제사 음식 함께 준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무슨 음식을 해? 남자들이 제사 음식 만들면 부정 탄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사 니들 집에서 지내자. 네? 제사 가져가란 말씀이세요? 그렇다기보단 니들 집이 평수도 크잖니. 제사 지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제사를 왜 가져와요? 언젠가는 니들 몫이야. 미리 가져가서 배워둬야지. 그래,
네 시어머니 허리 수술한 지 5년도 안 됐다. 조상독 보려면 니들이 제사 정성껏 모셔야지. 아버지, 제사 주시게요? 저는 제사 오는 순간 절에서 오실 거예요. 제사 넘겨주시자마자 절에서 바로 제사 지낼 거니까 상관없으시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날짜 다 합쳐서 합동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 제사 가져가란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시동생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술만 처먹지 말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싸가지 없이 형수님한테 도와주라 말아야. 그렇게 해서 시동생이 남은 설거지를 다 하게 되었고 남편이 뒷정리까지 마무리해 주었네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어찌어찌 제사는 끝마쳤는데 그래도 부활된 제사 없애자는 말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이제부터 차례 제사를 절에서 지내자고 했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노발대발 하셨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밀어붙이자 지금은 시댁에서도 일단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제사 가져가라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남편이 결정을 잘 해주어서 한시름 놓았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째이고 맞벌이하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했지만 계속 실패해서 백수로 지냅니다.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친구 말만 듣고 아버님 몰래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댔는데 그 뒤로 주가가 쭉쭉 떨어져 결국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손절하게 되었고 그때 생긴 빚을 시댁에서 아직까지도 갚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안쓰럽다며 큰아들을 감싸면서 생활비 아껴서 큰아들 용돈도 주고 다 퍼주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아주버님이 공부를 꽤 잘해서 집안의 자랑은 물론 동네의 자랑이라 남편은 뒷전이고 아주버님만 트로피처럼 꼭 끼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 수입을 어머니가 관리한다고 하셔서 남편이 통장을 어머님께 맡겼는데요.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임신을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을 구해줬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돈 보태서 전셋집을 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맡긴 건데 그걸 형한테 다 써버렸어? 형이 자리 잡으면 네 돈 틀림없이 갚는다고 했어. 니들 신혼집은 미안하지만 둘이 알아서 해라. 결국 신혼집은 모아놓은 제 돈과 현장에서 약간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혼수를 채웠고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활비 타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생활비 얼마씩은 내놔야지.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와서는 돈 떨어졌는데 입금 왜 안 해주니? 하십니다. 시조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네 형 차를 사줘야 하는데 돈 좀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라. 돈 없어. 우리 귀한 손주 병원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불쌍해서 그런다. 니들은 많이 버니까 돈 좀 보태라. 경차 타고 다니라고 해. 니들은 중형차 끌고 다니잖니. 니 형이 니들 차 보고 기죽어 사야 되겠니? 계속 남편한테 돈 달라고 떼쓰시길래 제가 나서서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괘씸했던 모양인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축하한단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돌잔치를 했는데 돌잔치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돈봉투 정리하는 남편을 보더니 금방 쓰고 돌려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다오. 네 형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다. 형이 애야? 형이 알아서 하겠지?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형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시어머니가 계속 하소연을 하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안 돼. 안 돼. 우리도 살 거 많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이번에만 빌려드리자. 금방 돌려준다던 시어머니는 반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고 빌려간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셔서 어머님 3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돌려줄게. 결국 갚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 챙겨드리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은 용돈 따로 챙겨드리는데도 저 몰래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돈 좀 있니? 있으면 좀 타워. 남편한테 더 가져가서는 이걸로 우리 귀한 손자 옷 사입혀라. 형님네 식구들한테 쓰시더라고요. 그걸 본 후에는 시어머니가 야금야금 뜯어가지 못하게 남편의 돈도 제가 다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네 형 8월에 시골린다. 애 낳고 지금까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는데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 가라고 1,000만 원 미리 형한테 줘라. 축의금을 무슨 1,000만 원을 줘. 형은 나 결혼할 때 10원도 안 줬어. 너 이번에 성과급 나왔잖니. 그니까 성과급을 왜 형한테 주냐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너는 네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해. 제발 빨대 좀 그만 꼽으라고 해. 그럼 그 1,000만 원 나 빌려다오. 내가 이자까지 다 쳐줄 테니까. 돌잔치 때 300만 원 빌려간 것도 안 주셨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빌려가셔서 이자까지 어떻게 주시려고요? 니들 돈 좀 번다고 유세떠니? 저에게는 역정을 내시면서 남편과도 크게 다투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바탕 하고 난 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나주지도 않고 남편도 나도 연락을 안 받으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천륜을 끊어놨다며 하소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 가지고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면 되겠니? 네가 지고 들어가야지. 사돈한테 내가 1,000만 원 드렸으니까 그 돈 네가 갚아라. 친정엄마한테 깨지고 1,000만 원을 친정엄마한테 드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다 예상하시고 버린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이 사실을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한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였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1,000만 원도 바로 너한테 입금해 줄 테니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해주고. 당신 미쳤어? 사돈한테 전화해서 돈 빌렸다며? 신혼여행은 보내줘야지. 내가 그놈한테 땡전 한 푼 주지 말라고 했지. 돈도 없는 놈이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남은 빚도 지가 벌어서 갚으라고 해. 직장도 없는 애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 우리가 도와줍시다. 당신이 그렇게 싸고 보니까 사고나 치고 돈 벌 생각을 안 한 거야. 한 번만 더 둘째한테 돈 뜯어서 그놈 도와줬다간 도장 찍을 줄 알아. 시아버지는 형님네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돈줄이 끊긴 아주버님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앞에서 형님네 부부와 시어머니가 제 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전세집 구한다고 털어간 내 돈이나 빨리 갚어. 그 후로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희만 보면 뭐 뜯어먹을 게 없나 노리는 게 보여서 저희가 여유가 생긴 상황인데도 시댁에 갈 때는 세상 누더기 같은 옷에 다 해진 신발을 신고 가서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짠돌이라서 매사에 아껴 써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면 더 꽉꽉 채워서 돌려야지. 이렇게 널널하게 돌리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 식기세척기 안에 그릇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면서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왜 식세기에 돌려? 직접 설거지하면 되잖아. 전기세 아끼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해댑니다. 두 아들 생각해서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동네 식육점에서 등갈비 3만원어치를 사다 놓았습니다. 남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고 저는 저녁 때 아이들 등갈비에 비빔냉면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영수증을 보더니 주말에 고깃집에서 외식하잖아. 근데 고기를 왜 샀어? 그것도 나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네. 자기도 친구들하고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왔잖아. 그리고 외식하려면 3일이나 남았는데 고기 먹을 수도 있지. 식비 좀 아끼라고 했잖아. 이 더위에 나라고 등갈비 하고 싶겠어? 가성비 따져서 집에서 등갈비 해주고 냉면사리 사다가 비빔장 만들어서 애들 챙겨 먹였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름 돈 굳었단 생각이 든 건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3일 후 주말 저녁에 시부모님 모시고 고깃집 외식을 했는데요. 식구들 고기 구워서 나눠주고 고기 한 점 먹으려고 치면 쌈장 떨어졌다. 쌈장 가져와라. 또 한 점 먹으려고 하면 마늘도 더 가져와라. 상추도 가져와야지. 깻잎도 챙겨와라. 고기 구워서 애들이랑 식구들 접시에 놓아두니 제가 먹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겨우 제가 먹을 고기쯤에서 굽고 뒤집으면 시어머니가 방금 뒤집은 거 본인 젓가락으로 또 뒤집고 고기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고는 아이고 잘 익었네. 그렇게 가져가서는 남편 입에 쏙 털어 넣더라고요. 결국 고기 한 점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고기만 굽느라 너무 허기져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야무지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갈비탕. 아버지는 뭐 드실래요? 물냉면 시켜라. 우리 김 여사님은? 비냉으로 시켜다오. 오케이. 김 여사님은 비냉이고 애들 거 비냉 2개 시킬 거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네. 아니야. 내 것도 하나 시켜줘. 나 지금 배고파. 애미야, 여기 후식냉면 아니라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 그때 아버님까지 거들어서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양도 많으니 2개 시켜서 나눠 먹어라. 내가 냉면 한 그릇 다 먹는 게 아까운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이 남편이 그대로 주문을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냉면 하나 시켜 먹는 게 아까워서 그래? 무슨 소리야. 양이 많으니까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는 거지. 그래, 아까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크는 애들이라 잘 먹네. 남기지 말고 많이 먹어라. 하면서 흐뭇해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냉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게 어찌나 서럽던지. 여기요. 뭐 필요하세요? 갈비 2인분에 물냉 하나 주세요. 그리고 돼지갈비 3인분에 비냉 2개 따로 포장해 주세요. 왜 또 시켜? 지금 우리가 시킨 것만 해도 16만 4천 원나 나왔어. 16만 4천 원 운운하는 걸 보니 내가 먹는 게 아까웠던 게 맞네. 그걸 누가 다 먹으라고 시켜? 갈비 2인분하고 냉면은 제가 먹을 거고요. 포장은 친정에 가져가려고요. 갈비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제가 먹는 모습을 안 이쁘게 보셨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야무지게 먹고 나왔네요. 당신이 먹는 거 이렇게 밝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자기가 쪼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은 이제 알았네. 뭐? 내가 쪼자네? 내 티셔츠 한 장이라도 사면 화내고 지 돈이라고 쓸 때마다 눈치 주고 쇼핑하면 영수증 일일이 확인하고 이게 안 쪼잔해? 쌓인 게 많았나 보네. 계속해봐. 쥐꼬리만한 생활비 주면서 전기세 아껴라 식비 아껴라 어쩌다 동네 맘들이랑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여자들끼리 돈지랄한다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에서 쪽팔리면 안 된다고 명품 옷에 명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온갖 허세는 다 떨고 다니지. 애들 운동화 브랜드 사주면 돈 아끼라고 지랄지랄하는 거 회사 사람들은 알아? 너 뭐 잘못 먹었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람 쥐락펴락 하니까 재밌지? 애들 봐줄 사람 없어서 잘 나가던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만 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나도 이제부터 돈 벌 거야.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능도 봐야 하는데 동네에서 알바나 하든가. 알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창업할 거야. 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퇴직금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주식에 넣어놔서 지금 많이 올랐거든? 저는 온라인 식품 창업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매출이 뛰어서 남편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여보, 청소는 다 해놨는데 우리 외식하러 갈까? 외식은 무슨. 애들 잘 먹여서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먹어. 식비 아껴야지. 혼자 있을 땐 에어컨 끄라고 했잖아. 선풍기만 틀고 있으라고. 미안. 내가 깜빡했네. 그리고 방마다 불은 왜 다 켜놨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 자, 받아. 요즘 매출이 대박이라서 기념으로 하나 샀어. 자기야, 내가 더 잘할게. 이제는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사네요. 아끼라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30대 육아맘입니다. 출산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몸무게는 조리원 나올 때랑 별 차이도 없고 뱃살도 그대로입니다. 모유량도 적어서 지금은 분유만 먹이고 있어요. 하루 중에 제대로 먹는 게 저녁 한 끼뿐이고 그 시간밖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뱃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95kg였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복부 비만에 혈당이 높게 나와서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몇 달 전부터 난리입니다. 남편은 운동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서 육아에 소홀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시댁에 갔더니 운동해라. 식단도 살 안 찌는 걸로 좋은 것만 먹고 그래야지. 누군 살찐 모습이 좋을까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시아버지까지 관리 좀 해야겠다.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썩은 표정 지었네요. 4살인데 본인들이 왜 빼라 마라 하는 건지. 임신 전엔 날씬했는데 애 낳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요, 어머니. 아이쿠. 그럼 애 하나 더 낳으면 더 찌겠네? 네 신우는 애 둘 낳고도 날씬한 것 좀 봐라. 살 좀 빼. 제 살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살쪘다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살쪘다고 안 하시거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딸이라도 살찐 건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어머니가 애 좀 봐주실래요? 그리고 관리 좀 하게 돈 좀 주시고요. 애 낳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보약이랑 다이어트 약까지 다 해주시면 그때 살 뺄게요. 라고 받아쳤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이야, 등뻘 봐라. 안 그래도 시댁에서 열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열받더라고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 청소 애기 챙기다 보면 내 몸 관리할 시간이 어딨어. 자긴 저녁 먹고 운동하러 나가면 끝이지만 나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는다고. 자기는 8시부터 운동한다고 나가서 애기 잠들면 들어오고 살 뺄 시간이 어딨냐고. 갑자기 왜 그래? 나 좀 나갔다 올게. 야, 그럼 애는 누가 봐? 혼자서 잘 해봐. 막상 나오긴 했는데 갈 데도 없더라고요. 분식집이 보이길래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오뎅, 김말이 튀김을 사서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왜 이제 와? 애가 여보만 찾다가 겨우 잠들었단 말이야.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먹기만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했잖아. 꼭 야식을 먹어야겠어? 자기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뿐이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죠. 이러니까 살찌지. 나 애 낳고 야식 처음 먹는 거야. 자기 운동하는 거 방해될까봐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고. 그리고 우리 애기 품느라 찐살이 안 빠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왜 자꾸 살쪘다고 하는 건데. 내 말은 다이어트 좀 하란 소리지. 살을 빼고 말고는 내 자유지. 시댁 갔더니 어머니랑 아버님이 살 빼라고 하더라. 내가 살쪄서 여보나 시댁에 피해 준 거 있어? 피해 준 건 없지. 근데 왜 시비야?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께 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알겠다. 앞으로는 말 조심하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바디 프로필 찍는 건 뒤로 미루고 저녁엔 아기도 봐주고 야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더라고요. 지금 당장 살이 안 빠지면 뭐 어떤가요? 살쪘어도 당당하게 살려고요. 안녕하세요. 결혼 12년차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면서 속옷을 벗어났길래 세탁 바구니에 옷을 담았는데 남편 속옷에서 검정색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더라고요. 내 머리카락은 아닌데. 오빠 팬티에 이 긴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모르겠는데? 난 머리가 짧잖아.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자가 긴 머리였는데 혹시 그때 묻은 건가? 말이 되는 소리래. 어쩌다 붙었겠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의심갈 만한 정황은 없더라고요. 아파! 어쩐지 며칠 전에도 배터리가 빨리 닳아있더라. 남의 폰을 왜 뒤져봐? 자기 우부증이야? 하면서 남편은 포토 앨범도 보여주고 카톡 내용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몰래 훔쳐보지 말고 보고 싶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말해. 언제든지 보여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일로 부장님과 1박 2일로 출장을 갔는데 영상통화로 남편이 머무는 숙소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화장실 안까지 보여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밥 먹고 설거지도 해주고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론 남편의 휴대폰도 보지 않고 출장에 가서 연락이 잘 안 되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남편이 우산을 안 챙겨갔길래 우산을 들고 뛰어가면서 남편을 불렀는데 우산 가져가야지! 비가 와서 잘 안 들리는지 대답도 없고 금세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입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검정색 긴 머리? 둘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그 모습을 목격한 순간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저 여자 거였어? 비 오는데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간 거야? 좀 뛰다가 편의점에서 하나 샀어. 바쁘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배신감에 눈물이 다 났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니들 제삿날이다. 자기가 웬일로 나와 있어? 저 여자 누구야? 우리 부장님. 부장님이 출퇴근도 시켜주고 아침마다 뽀뽀도 해주냐? 남편은 당황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증거들을 모아 전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니들 싸웠다며? 경석이가 네 걱정 많이 하더라. 기억해, 자상한 남편이 어딨니? 어머니, 그 사람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핀 얘기는 들으셨어요? 손만 잡은 게 전부라던데? 오빠가 그래요? 손만 잡았다고? 다음 단계까지는 안 갔겠지. 출장도 같이 다니면서 갈 때까지 간 사이라고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착한 내 아들이 바람을 다 피니. 남자들 외롭게 하면 안 돼. 안쓰럽게 생각하고 참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아드님이 불쌍하면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 그날 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곧 정리하겠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썩 꺼져! 댁에 남편 번호 찍어요. 제 남편에겐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하더라도 내가 먼저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여자 남편에게 불륜 현장 사진과 카톡 대화방 캡처본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기다려주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 나쁜 년아. 남의 가정 파탄내고 네 집구석은 무사할 줄 알았니? 너 상간녀로 고소할 거야.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이혼할 생각이지만 아빠다! 딸 때문에 망설여지긴 하네요. 이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 헛산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신혼여행만큼은 유럽으로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신혼여행 못 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지 신혼여행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이번에 우리도 신혼여행 다녀올까? 연차 써서 다녀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지. 그때 신혼여행 가려고 통장 따로 만들어놨잖아. 비용은 충분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유럽으로 다녀오자.
니네 신혼여행 유럽으로 간다며? 언니 유럽 여행 가세요? 난 유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럼 아가씨도 남친하고 결혼하면 유럽으로 신혼여행 다녀오세요. 결혼은 무슨, 남자 쪽이 결혼 자금이 없어서 내후년에나 갈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딸 노처녀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기만 해봐라.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니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던데. 오빠랑 언니는 왜 우리 엄마 여행 안 보내줘요? 저희도 신혼여행 가려고 결혼 전에 따로 모아놓은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버는 거는 다 아파트 대출 갖고 있어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꼭 보내드릴게요. 우리 엄마 혼자서 저희 뒷바라지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번에 엄마도 모시고 가면 안 돼요? 네? 신혼여행에 어머님을. 말이 신혼여행이지 이제 신혼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혼여행에 같이 가는 건 아니죠. 비용 때문에 그러냐? 호텔방 하나 더 잡지 말고 너희랑 같이 자면 되잖니. 비용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는 하루 2끼만 먹을게. 저희랑 같이 잔다고요? 농담이시죠? 그리고 유럽 패키지라서. 그래서 싫다는 거지? 그럼 나도 안 갈란다. 아들 딸 혼자서 쎄 빠지게 키워놨더니 아들 놈은 지 엄마 챙길 줄도 모르고. 남편이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내 팔자에 무슨 유럽이냐. 엄마, 울어? 왜? 무슨 일인데? 오빠 이번에 유럽 여행 간다며? 신혼여행 못 가서 이제 가려고. 근데 왜? 언니한테 유럽 갈 때 엄마도 모시고 가라고 했는데 언니가 싫대.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신혼여행 같이 가는 건 좀 아니라고 했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만들 해라. 시간도 늦었고 같이 밥 먹을 기분도 아니니까 밥은 다음에 먹고 빨리 니들 집에 가라. 빈정이 상하신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연락을 피하시더라고요. 싫어. 신혼여행을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가.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랑 같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했다고.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그냥 아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말 하신 거지. 그래서 오빠는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는 거지?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셔서 가고 싶으신가 봐. 낮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분들은 자식들이 해외여행 다 보내줬는데 엄마만 안 가봤다고 서럽게 우시더라고. 우린 나중에 한 번 더 가면 되지. 그럼 따로 모시고 다녀와. 유럽 여행을 어떻게 2번이나 가. 그럼 어머니 모시고 동남아 가면 되잖아. 굳이 유럽 가는 신혼여행을 따라오셔야 돼? 그날 저희는 대판 싸웠지만 결국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여행 시어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어. 정말이니? 신혼여행은 니들끼리 가야 하는데 왜 따라간다니?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싫지. 근데 어머님이 같이 가고 싶다고 오빠한테 전화하셔서 우셨대. 이왕 가는 거 즐겁게 다녀와라. 효도한다 생각하고 다른 생각으로 속 끓이지 마라. 하시면서 여행 때 쓰라고 3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시어머니도 같이 가려면 더 들어갈 텐데 그걸로 보탰어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들이 싸우고 다투는 게 더 걱정이야. 기분 좋게 다녀와야지. 엄마 모시고 간다며? 잘했어 오빠. 엄마 모시고 가니까 돈 많이 들겠다. 따로 모아둔 비용도 있고 내가 더 모아놨지. 그리고 엄마 모시고 간다니까 장모님이 350만 원 보내주셨어. 돌아올 때 선물 사올 건데 또 뭐 갖고 싶냐? 그럼 350만 원 여유가 더 생긴 거야? 그럼 선물은 됐고 나도 데려가 주라. 아가씨, 그 정도 여유는 안 돼요. 나 모자라는 비용은 내가 낼게요. 안 돼. 엄마 모시고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너까지 어떻게 데려가냐? 언니가 오빠한테 엄마 모시고 가는 거 눈치 줬어요? 아니, 눈치는요. 제가 언제... 아니라잖아. 오빠, 나도 데리고 가. 얘도 따라가도 돼? 안 되는구나. 언니, 제가 유럽은 처음이라 꼭 가고 싶어요. 대신 엄마는 제가 확실하게 케어할게요. 언니는 오빠랑 같이 놀면 되잖아요. 제가 엄마 모시고 잠도 따로 잘 테니까 걱정 말고요. 응? 그렇게 해서 넷이서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면 시어머니 모시고 다닌다던 아가씨는 혼자서 셀카 찍고 SNS에 자랑질하느라 바쁘고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느라 바쁘고 여행 내내 기분이 뭐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는데 여기 조식이 왜 이러니?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김치도 없고 밥도 없고. 엄마, 여기 유럽이야. 아가씨 괜찮아요?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 안 좋은 시누이 대신 시누이 여행 가방이랑 짐을 제가 다 끌고 다니고 개고생만 하고 왔습니다. 아가씨, 이번 가을에 결혼한다면서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발리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렇구나. 뱃속의 아이는 비행기 타도 괜찮은 거죠? 막달만 아니면 괜찮다더라고요. 혼전 임신이 웬 말이야. 혼전 임신이고 나발이고 이렇게라도 똥차 치우니까 다행이지 뭐냐.
그러니깐요.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아가씨, 이 언니가 왜 웃고 자리야? 그럼 신혼여행은 저희랑 같이 가요, 아가씨. 네? 제가 왜요? 왜 따라가? 여자한테 신혼여행은 평생 남는 거야. 아가씨랑 어머님은 저희 신혼여행 왜 따라오셨어요? 니들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애 없을 때 한 번 더 가려고. 엄마도 모셔가. 그래, 효도 한 번 더 해라. 죽어서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라. 엄마는 이번엔 못 따라와. 왜? 엄마가 노인네라 못 따라갈 것 같으냐? 나 아직 팔팔하다. 저희 배낭여행 갈 건데요. 배낭여행 갈 건데요. 저것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가 어릴 땐 많이 놀게 하고 책 많이 읽히자 주의입니다. 저희 애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사교육에 엄청 투자 많이 하고 극성인 면이 있는데요. 신우이 딸이 영어 유치원 다닐 때 신우이가 영유 졸업한 애들은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어. 그래요? 영유 보낸 애들이랑 초3부터 영어 시작한 애들이랑 5학년쯤 되면 별 차이 없다던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미묘하게 발음부터가 달라. 발음이야 뭐 영어로 소통만 가능하면 상관없죠. 발음이 유창해야 영어를 잘하는 거지. 옳게 이렇게 뭘 몰라서 어떡하려 그래? 그렇게 저희 아이는 일반 유치원, 신우이 딸은 영어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면 학원을 보내려고 했지만 엄마랑 공부하는 게 좋다고 안 가려고 해서 말았습니다. 요즘 학원들은 수학만 배우더라도 토론하고 수학으로 게임도 하고 그런다고.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만 공부하면 그런 게 가능하겠어? 하면서 볼 때마다 자기 딸 어디 학원 보낸다. 저보고는 이미 늦었다면 늦게라도 사교육시키라고 직발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 애랑 저희 애랑 같이 놀다가 난 엄마랑 집에서 공부하고 엄마가 같이 놀아주는데. 와 부럽다. 나도 엄마랑 공부하고 놀고 싶다. 학원 가기 싫어. 부럽긴 뭐가 부러워. 학원 다니는 애들이 훨씬 똑똑하단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엄마는 안 놀아주잖아. 형님, 10시까지 애를 학원 보내면 주영이 저녁밥은 어떻게 먹여요? 학원 밑에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는 거지 뭐. 학교 끝나면 집에 들릴 시간이 어딨겠어. 어휴, 애들은 밥이 보약인데. 안 그래도 한의원에서 키 크는 약 지어 먹이고 있어. 별 걱정을 다 해. 하윤이는 아직도 학원 안 보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만 하고 집에서 문제집으로 엄마표 공부하고 있죠. 옳게. 지금은 우리 때랑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 요즘은 학원 5개, 7개는 기본이야. 우리 애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줘도 스카이 들어갈까 말까라고. 벌써 애한테 스카이를 바라는 건 좀... 형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신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근데 옳게는 애를 너무 방치한다. 나중에 애한테 무슨 원망 들으려고 그래. 그러던 어느 날 기대도 안 했는데 하윤이가 당당하게 영재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영재원 합격했다며? 장하다 우리 손녀. 아이고, 주영이도 지원했다 떨어졌는데 눈치도 없이 여기서 그 말을 하면 어떡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신우이가 옳게, 용두 3이란 말 알지? 영재원 갔다가 오히려 질려서 공부 간둔 애들도 있다던데? 하면서 엄청 비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하윤이는 공부 머리가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잘할 것 같은데요? 사교육 없이 언제까지 공부 잘할 것 같아? 아, 영어랑 수학학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제 보낼 거예요. 하윤이는 사교육 안 시킨다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필요하면 시킨다고 했지 안 시킨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반칙이지. 엄마표 공부한다고 사교육 필요 없단 식으로 말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웬 사교육? 어머, 사교육 그렇게 안 시켜서 어쩌려고 그러냐고 걱정할 땐 언제고. 속으론 사교육 안 시키길 바라셨나봐요. 참나, 사람을 왜 우습게 만들어? 신우이가 부들거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여자가 공부를 잘해서 뭐하니? 나중에 돈 많은 남자 물어서 결혼만 잘하면 되지. 네 신우이는 공부 정말 못했어도 지금은 잘 살지 않니? 아, 공부는 유전이구나. 공부 못했던 사람이 자식 교육엔 안달난다더니. 옳게? 왜 웃어? 저는 하윤이 공부 봐줘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형님. 저게 진짜... 신우이 딸은 처음엔 학교 수업에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았지만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해서 나중엔 수업이 시시하다고 수업도 잘 안 듣게 되었고, 불안해진 신우이가 신우딸에게 과외를 엄청 시키더니 지금은 신우이 딸이 공부에 질려서 완전히 공부를 놔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신우이가 뭐라고 떠들어대든 제 가치관대로 아이 키우려고요.